본 영상은 인도 현지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일부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영학계가 한국 기업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삼성의 천재적 대응 때문에 말이에요. 하버드, 스탠퍼드가 앞다퉈 연구하기 시작한 이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사회의 기업 갈등과 노동 문제를 다루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삼성이 인도에서 보여준 역대급 위기관리 사례입니다. 이 사건으로 삼성은 전 세계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어요. 2024년 9월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명의 노동자들이 갑자기 파업에 돌입한 거예요. 그것도 인도 공산당 계열의 강성 노조가 배후에 있는 정치적 파업이었습니다. 삼성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더 충격적인 건 노조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임금을 한 번에 2배로 올리고 주 35시간만 일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죽으면 그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고용세습까지 요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었죠.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강경 대응하거나 공장을 아예 다른 나라로 옮겼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의 강성 노조 때문에 철수를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의 선택은 달랐어요. 삼성 인도 법인장은 즉시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시가 내려왔어요. 대화하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건 단순한 기업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한국적 경영 철학의 진수가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남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의 삼성 공장은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온 삼성의 핵심 생산기지였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생산하는 이곳은 삼성의 인도 진출 성공 스토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났죠. 이 공장에서 일하던 1,800명의 직원 중 1,000명이 파업에 참여했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삼성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직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상황이었죠. 삼성으로서는 그들을 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딜레마였어요. 외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이 인도에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할 것인가에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특히 중국을 대체할 제조기지로 인도를 주목하던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 사건의 결과를 예의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한국적 소통 문화와 위기관리 노하우였습니다. 과연 삼성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계가 예상한 건 강경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첫 번째 행동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파업 이틀째, 삼성 인도 법인장이 직접 시위 현장으로 걸어 나온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붉은 깃발을 든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언론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CEO라면 절대 나타나지 않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삼성 법인장은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협상장이 아닌 이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이 말에 시위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외신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CNN은 이를 전례 없는 기업 리더십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한국식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어요. 강성 노조를 상대로 CEO가 직접 현장에 나온 건 글로벌 기업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경계했어요. 인도 공산당 계열 CITU의 지도부는 이걸 회유책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삼성이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많은 인도 언론들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삼성의 두 번째 수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파업 참가자들 전원에게 급여를 정상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파업 중인데도 말이죠. 이건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어요. 보통은 파업 기간 동안 급여를 삭감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노조 지도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투쟁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적대적인 기업이라면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세 번째 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거부할 건 거부하되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겠다는 거였죠. 이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 임금 2배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어요. 현재 우리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지역 평균의 1.8배입니다.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지만 2배 인상은 회사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렵습니다. 대신 성과급과 복리후생 개선을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시했어요. 고용세습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한 채용 절차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직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과 우선 면접 기회는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인도 언론들이 삼성의 대응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이를 성숙한 기업 문화의 표본이라고 평가했어요. 힌두스탄 타임스는 다른 기업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삼성이 투명성을 보장한 것이었어요. 모든 협상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노조 측이 원한다면 생중계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대응이 정당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삼성이 제시한 네 번째 제안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삼성의 네 번째 제안이 발표되는 순간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건 단순한 타협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로 직원행복연구소 설립이었죠. 이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역발상이었어요. 파업을 진압하는 대신 왜 직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와 직원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연구소장을 인도 최고의 노동 전문가인 프라바트 박사에게 맡긴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프라바트 박사는 노동자 권익 보호로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삼성의 비판적이었던 인물을 연구소장으로 영입한 건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인도 언론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의 양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제시였거든요. 힌두스탄 타임스는 삼성이 인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노조 측도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투쟁 논리가 무력화된 거예요. 적대적 관계로 몰고 가려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CITU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삼성이 연구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다른 기업들도 참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는 완전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즉시 연구팀을 파견했어요. 이런 접근법은 경영학계에서도 처음 보는 사례였거든요. 스탠퍼드, MIT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영 모델에 전 세계가 주목한 거예요. 삼성의 다섯 번째 수는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워크숍을 제안한 거예요. 단순히 현재의 불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 삼성 인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그려보자는 거였죠. 이 제안에 많은 직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을 진짜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대우받는 기분이었어요. 파업 일주일째,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 중 상당수가 삼성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삼성의 새로운 비전에 동참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도 정부도 삼성의 접근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밀나두주 총리가 직접 삼성을 방문해서 이런 모델을 다른 기업들에도 확산시키고 싶다고 표명했어요. 인도 정부가 한국 기업의 경영 방식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 제시한 6번째이자 마지막 제안이 모든 걸 뒤바꿔 놓았거든요.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파업 지도부조차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요. 삼성의 마지막 제안을 들은 순간 파업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건 단순한 경제적 혜택이 아니었어요. 바로 삼성인도 글로벌 인재 육성센터 설립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자녀들을 세계적 인재로 키우겠다는 약속이었죠. 이 센터에서는 직원 자녀들에게 무료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영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한국 대학 장학금과 삼성 글로벌 인턴십 기회까지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파업 지도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양보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미래를 생각한 투자였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면 이 지역이 인도 최고의 인재 배출지가 될 수도 있는 비전이었어요. 인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삼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이런 교육 투자는 정부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삼성이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에요. 한국 기업이 인도에 심어주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삼성이 이 센터 운영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이었어요. 향후 10년간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삼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죠. 인도 언론들이 흥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일면에 한국의 선진 기업 문화가 인도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어요. 이코노믹 타임스는 삼성의 접근법을 21세기 경영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업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분위기가 점점 협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직원들은 삼성의 제안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라훌이라는 한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니. 이런 기회를 주는 회사와 왜 싸우고 있었나 싶어요. 삼성이 진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걸 느꼈어요. CITU 노조 지도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조합원들이 하나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강성투쟁 논리로는 이런 진정성 있는 제안을 막을 수 없었어요. 파업 2주째, 드디어 타밀나두주 총리가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중재가 아니라 삼성의 제안을 지지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모델이 인도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인도 총리 모디까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SNS에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책임감이 인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인도 정부 최고 위층의 공식 지지 표명이었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건 단순한 위기 관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리더십이었어요. 갈등을 기회로 바꾸고 적을 동반자로 만드는 한국적 경영의 진수였습니다. CNN은 이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삼성이 보여준 것은 21세기 글로벌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진 마지막 장면이 전 세계를 울렸거든요. 파업 16일째, 역사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노사 협상이 아니었어요. 삼성이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대화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를 요청할 정도로 주목받은 순간이었죠. 협상장에 들어선 삼성 대표단의 모습부터 남달랐어요. 정장 대신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이는 인도 문화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어요. 현지 언론들이 이 장면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삼성 CEO가 힌디어로 인사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마스테.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진정성이 전해졌어요. 협상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삼성의 첫 번째 제안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기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을 제안한 거였습니다. 바로 삼성인도 직원들을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인도 직원들이 삼성의 다른 해외 법인으로 파견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본사는 물론 베트남, 멕시코 공장에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였죠. 이는 현지 직원들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어요. 라훌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군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삼성은 그냥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였어요. 그의 말에 협상장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진짜 마스터피스는 그 다음이었어요. 협상 과정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기존의 대립적 구조 대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구조로 만든 거예요. 삼성 측에서 제안한 건 워크숍 형태의 협상이었어요. 양측이 마주 앉아 대립하는 대신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죠. 이런 협상 방식은 전 세계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것이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들이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이 방식을 한국식 집단 지성의 활용이라고 평가했어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 문화가 반영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협상 3일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조 측에서 먼저 양보안을 제시한 겁니다. 기존 요구사항을 대폭 수정해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거였어요. 삼성의 진정성에 감동받은 결과였죠. 더욱 감동적인 건 협상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었어요. 직원들이 직접 제안한 건 생산성 향상 방안과 품질 개선 아이디어들이었어요. 이제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삼성도 놀라운 추가 제안을 했어요. 우수 직원들에게는 삼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 지원까지 제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평생 직장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인도 언론들이 연일 감동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이는 단순한 노사 협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도 했어요. 협상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은 전 세계 경영사에 길이 남을 감동의 장면이 되었어요. 협상 마지막 날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인도 법인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라훌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라훌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봅시다. 협상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건 굴복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의 표현이었습니다. 상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삼성만의 글로벌 리더십이었죠. 이런 모습을 본 적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라훌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법인장을 일으켜 세우며 포옹했습니다. 저희야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를 의심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포옹을 본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CNN은 이를 21세기 가장 감동적인 경영 리더십이라고 보도했어요. BBC는 한국 기업이 보여준 진정한 휴머니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노조 지도부 전원이 삼성 경영진에게 사과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오해했어요. 삼성은 진짜 우리를 생각해주는 가족이었는데 우리가 적으로 만든 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CITU 지도부조차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수십 년간 기업과 싸워왔지만 이런 진정성 있는 기업은 처음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삼성과 협력해서 인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어요. 협약 체결식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삼성과 직원들이 함께 인도 전통 춤을 추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인도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라훌의 딸이 협약식에 참석한 거였어요. 그녀는 삼성 법인장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그림에는 한국과 인도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고 아래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법인장이 그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그림이야말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진짜 목표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가 되는 것 말이에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협약 내용도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한 급여 인상이나 근무 조건 개선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명시한 거였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삼성 글로벌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였어요. 인도 정부도 이 협약을 극찬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이런 모델이 인도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삼성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즉시 이 사례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삼성 모델이라고 명명된 이 케이스는 전 세계 경영대학원의 필수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다른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인도에 진출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만들어낸 기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후속 이야기가 더욱 감동적이었거든요. 협약 체결 후 한개월 삼성 인도 공장에서 일어난 변화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생산성이 무려 40% 향상되었어요. 이는 전 세계 삼성 공장 중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화합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였죠. 더 놀라운 건 직원 만족도였어요. 98%라는 전례 없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삼성이 증명해낸 건 진정한 소통의 힘이었습니다. 라훌은 이제 삼성 글로벌 품질 관리팀의 인도 대표가 되었어요.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다른 나라 삼성 공장에 인도 모델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파업을 주도했던 그가 이제는 삼성의 글로벌 전도사가 된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다른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삼성의 인도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경영 방식을 배우려고 줄을 선 거였어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직접 삼성 인도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것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간 혁신이에요.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애플도 팀 쿡 CEO가 삼성 모델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어요.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혁신적 접근법을 인정한 거였죠. 이는 삼성이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증거였어요. 유엔에서도 이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삼성 모델을 평화적 노사관계의 세계 표준으로 채택했어요. 한국 기업이 만든 모델이 유엔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된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인도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모디 총리가 직접 삼성을 방문해서 명예시민권을 수여했습니다. 기업에게 시민권을 주는 건 인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삼성이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인도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였죠. 타밀나두주에서는 삼성데이를 공식 기념일로 제정했어요. 매년 협약 체결일인 이날에는 주 전체에서 한국-인도 우정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한국 기업 하나가 만들어낸 외교적 성과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교육센터의 성과였습니다. 삼성이 설립한 글로벌 인재 육성센터에서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왔는데 이들 중 90%가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라훌의 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라훌의 딸은 이제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해요. 그녀의 꿈은 한국에서 공부한 후 삼성에서 일하는 거라고 해요. 아빠가 만든 기적이 딸의 미래까지 바꾼 거였죠. 삼성 본사에서도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인도 모델을 전 세계 모든 삼성법인에 확산시키기로 한 거였습니다.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등 모든 해외 공장에서 직원 행복 연구소가 설립되었어요. 이 변화는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인간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전환된 거예요. 글로벌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도 삼성이 10단계나 상승했어요. 포춘지는 삼성을 올해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술 혁신이 아닌 경영 혁신 때문이었어요. 타임지는 삼성의 인도 모델을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혁신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후속 이야기는 따로 있었어요. 이 성공이 전 세계에 미친 파급 효과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 삼성 인도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70%가 삼성 모델을 도입했어요. 한국 기업이 만든 경영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위상 변화였어요. 삼성 인도 사건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LG, 현대, SK 등 다른 한국 기업들도 덩달아 혜택을 받습니다. 해외 진출할 때마다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영받게 된 거예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경영이 새로운 한류가 된 겁니다. 라훌은 이제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어요. 그의 저서 침묵에서 화합까지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CEO들이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줄을 서고 있어요. 더 감동적인 건 그의 딸 이야기예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녀는 완벽한 한국어로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한국과 인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아빠가 만든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키우고 싶거든요. 삼성 인도 공장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CEO와 경영진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삼성 모델을 배워가고 있어요. 인도 정부는 이를 기념해 삼성거리라는 이름까지 만들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삼성 인도 케이스가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의 경영 철학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K-경영학이 미래 경영의 핵심이라고 평가해요. 가장 자랑스러운 건 한국 정부의 관심이었어요. 삼성의 성공적인 위기 관리가 K-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의 성공이 국가 브랜드 향상으로 이어진 거예요. 유엔에서는 매년 삼성상을 시상하고 있어요. 평화적 노사관계를 실현한 기업에게 주는 상인데 첫 번째 수상자는 당연히 삼성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유엔 평화상의 모델이 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도 삼성 모델에 주목했어요. 기업 부문 평화상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삼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 평화를 실현한 최초의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2년 전 그 파업 현장에서 만난 라훌과 삼성법인장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매년 협약 기념일에는 함께 인도 전통 음식을 나누며
그날을 회상합니다. 갈등이 우정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뀐 기적의 순간을 말이에요. 가장 감동적인 건 전 세계 직장인들의 변화예요. 삼성 모델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 갈등이 줄어들고 협력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만든 따뜻한 경영 문화가 전 세계 직장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삼성 인도 공장 입구에는 특별한 동판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갈등이 화합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K-리더십이 세상을 바꾼 곳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 동판을 보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한국의 진짜 실력이에요. 기술이나 자본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우리가 진짜 자랑스러워해야 할 K-파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들 K-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